네, 반갑습니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구렁덩덩 새선비라는 전래 동화예요. 상당히 오랜만인데, 육아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도, 그보다도 참 어려워서 오랜만에 시간을 내게 됐습니다. 자,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나 보죠? 자, 저와 별똥이 엄마는 서로 이걸 처음 보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파를 보는데 뭔가 좀 감이 오는 것 같긴 해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렁이, 구렁이가 신랑이에요. 전통 혼례를 치르는데, 신부가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제물로 바쳐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표정을 보아하니까 그렇지는, 뒤에 어머니가 울고 계신데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죠? 예, 원래 친정엄마들은 결혼식 때 다 우는데 저희 장모님은 안 우셨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구렁덩덩 새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 없이 외롭게 살던 아주머니가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도 귀한 내 아기인걸. 아주머니는 삿갓으로 구렁이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어요.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 옆집 사는 딸들이 구경을 왔어요. 아기는 어디에 있어요? 삿갓을 들춰보렴. 옆집 딸들이 삿갓을 들추자 에구머니, 구렁이잖아. 어우, 징그러워. 첫째 딸이 요란스레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휴, 끔찍하게도 생겼네. 둘째 딸은 막대기로 구렁이를 툭툭 건드렸죠. 하지만 셋째 딸은 어머, 구렁덩덩 새선비네? 하고 이름까지 지어 부르며 구렁이를 가만가만 어루만져 주었어요. 이 제목이 이름이었네요. 세월이 흘러 장가갈 나이가 된 구렁이는 옆집 딸에게 장가 보내달라고 보챘어요. 아이고 얘야, 누가 너한테 시집을 오겠니? 행여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구렁이가 몇 날 며칠을 조르자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는 옆집을 찾아갔어요. 아휴, 우리 아이가 장가를 가고 싶다는데. 어머머머머머, 구렁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첫째 딸은 질겁하며 도망가고, 세상에 어떤 바보가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요? 둘째 딸은 고개를 휙 돌렸어요. 어머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시집 가겠어요. 셋째 딸이 발그레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셋째 딸은 왠지 구렁이가 싫지 않았어요. 셋째 딸이 시집가는 날, 홀례복을 차려입은 구렁이가 초례상으로 스르르 건너왔어요. 그리고 수줍어 고개를 떨군 셋째 딸과 홀례를 치렀죠. 구렁이는 첫날 밤에 색시가 된 셋째 딸에게 부탁했어요. 가마솥 가득 물을 끓여주시오. 구렁이가 펄펄 끓는 물속으로 들어가자 스르르 허물이 벗겨지더니 놀랍게도 아주 잘생긴 선비로 변했어요. 홀례를 치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구렁덩덩 새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이 허물을 잘 가지고 계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허물이 없으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오. 구렁덩덩 새선비는 색시에게 허물을 맡기고 과거 시험을 보러 먼 길을 떠났어요. 색시는 저고리 속에 허물을 넣고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구렁덩덩 새선비가 떠나고 며칠 후 언니들은 색시의 저고리 품이 불룩한 것을 보고 물었어요. 저고리 품에 뭘 감추고 다니니? 언니들은 억지로 색시의 품에서 허물을 꺼냈어요. 어머, 징그러워라. 이 흉한 것을 왜 품고 다녀?
심술궂은 언니들은 색시를 밀어 제치고 허물을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이를 어째? 이를 어째? 허물이 다 타버렸으니까 이를 어째? 우리 서방님 못 들어오시면 어이할꼬. 색시는 제가 된 허물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 이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구렁덩덩 새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허물이 없어 돌아오시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내가 서방님을 찾아 나서야겠어. 길을 떠나기 전에 색시는 정성껏 옷을 지었어요. 서방님, 한 땀 한 땀 곱게 지은 이 옷을 입고 허물일랑 부디 잊으소서. 몇 날 며칠 공들여 만든 옷을 가지고 색시는 먼 길을 떠났어요. 걷고 또 걷고 한참을 걸은 뒤에 색시는 빨래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할머니, 구렁덩덩 새 선비를 보셨나요? 흰 빨래는 검게 빨고 검은 빨래는 희게 빨아주면 알려주지. 색시가 옷을 걷어붙이고 흰 빨래를 검게 빨고 검은 빨래를 희게 빨아주자 그제야 할머니가 일러주었어요. 저기 가시덩굴 산에 사는 까마귀에게 물어보. 이 할머니도 모르셨네. 까마귀야, 까마귀야, 구렁덩덩 새 선비 못 보았니? 까마귀들은 흙 묻은 구더기를 주워 먹고 있었어요. 이 구더기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알려주지. 색시가 냇가에 앉아 흙 묻은 구더기를 씻어주자 그제야 까마귀가 일러주었어요. 고개 넘어 황소에게 물어보. 까마귀가 일러준 대로 고개를 넘어가자 커다란 황소가 움질움질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어요. 황소야, 황소야, 구렁덩덩 새 선비 못 보았니? 이 논 다 갈면 알려주지. 색시가 넓은 논을 말끔하게 갈아주자 그제야 황소가 일러주었어요. 이 밥그릇 뚜껑을 타고 출렁출렁 강을 건너 새 쫓는 토끼에게 물어보. 색시는 황소가 일러준 대로 밥그릇 뚜껑을 타고 출렁출렁 강을 건너 새 쫓는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야, 토끼야, 구렁덩덩 새 선비 못 보았니? 보았지만 우리 마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알려주렴. 이 가락지 줄게. 그제야 토끼는 구렁덩덩 새 선비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그리하여 색시는 어렵게 선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드디어 지친 몸을 이끌고 굉장히 이걸 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바위 위에 이렇게 되게 이거 여정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옥황상제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예, 그런 곳에 와 있네요. 아무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구렁덩덩 새 선비는 허물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저승나라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색시가 구렁덩덩 새 선비를 찾으러 온 것을 안 저승나라 왕은 색시를 쫓아낼 궁리를 했어요. 구렁덩덩 새 선비를 데리고 가려면 내 딸과 3가지 시험을 겨뤄서 이겨야 한다. 저승나라 왕은 색시가 자기 딸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꺾어오기였어요. 색시는 언 강을 건너듯 조심조심 다가가 새가 앉은 나뭇가지를 살며시 꺾어왔어요. 하지만 저승나라 왕의 딸은 조심성이 없어서 후드득 새를 쫓고 말았죠. 두 번째 시험은 맨발로 가시나무 오르기였어요. 색시는 뾰족뾰족한 가시에 찔려도 구렁덩덩 새 선비를 생각하며 꾹 참고 나무에 올랐어요. 저승나라 왕의 딸은 연방 입을 삐죽이며 호들갑을 떨더니 가시나무에 공중 뛰어올랐어요. 아, 따가워. 아이고, 발이야. 그러다가 그만 빠지직
나무를 부러뜨리고 말았죠. 세 번째 시험은 호랑이 눈썹 뽑아오기였어요. 호랑이 눈썹을 어떻게 뽑아? 저승나라 왕의 딸은 몰래 마당에 있는 고양이 눈썹을 쏙 뽑았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색시는 치마 사이로 살짝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색시는 산속에 들어온 까닭을 이야기했어요. 딱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 깊은 산중까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우리를 찾으러 왔구먼. 내 아들이 잠들면 눈썹을 뽑아주리다. 호랑이가 잠이 들자 할머니는 눈썹을 쏙 뽑았어요. 그러고는 아들이 사냥을 나가자 색시에게 눈썹을 주었죠. 결국 저승나라 왕이 낸 세 가지 시험에서 색시가 모두 이겼어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색시는 구렁덩덩 새 선비를 다시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데요. 참 이거 뭐 전래동화니까 우리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 부부의 연을 뭐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다고는 치지만 그래서 남편도 이해가 갑니다. 그 새선비도 거기서 새살림을 차린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 새살림을 차린 그 상황에서 색시가 다가왔으면 자기도 어떤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 셋째 딸, 이 색시가 다 알아서 하는 게 너무 안쓰럽고 또 딸아이를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기분이 안 드네요, 사실. 네, 뭐 남존여비 시대의 그 과거의 전래동화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별도는 오늘 옆에서 세상 모르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요. 별똥이가 이렇게 얌전하게 자니까 사실 중간에 몇 번 틀리기도 했는데 네, 별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중간에 소리가 약간 커질 때는 저도 이렇게 조금 좀 걱정이 되곤 하는데 깰까봐 네, 그래도 오늘 순조롭게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2번째 전래동화 구렁덩덩 새선비였습니다.